네, 오전장 브리핑해 드립니다. 오늘은 파생시장은 제 생각과 반대로 가네요. 오늘 아침에 289.50 깰 때, 이때 이제 풋옵션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선물 매도 챙기고, 다시 때린 건 손절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콜 산 게 오히려 수익이 났어요. 이제 중간에 한번 다시 또 때렸는데 291.50 부근에서 또 손절됐고, 이제 여기서 다시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은 깨파락 가고 매수 스위칭 한 사람이 성공했고, 콜 옵션 아침에 챙긴 게 제일 잘한 거고, 그 다음에 292.5를 또 구경합니다. 이제 데드는 292.80 잡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때립니다. 그리고 콜 챙깁니다. 콜. 아까 0.9단짜리가 얼마 갔나봐요. 0.9단짜리가 302.5짜리가 오늘은 오히려 302.5짜리 콜이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0.9단에 산 게 지금 1.4까지 거의 40-50% 났습니다. 아침에 풋은 갭으로 한 30%가 챙긴 게 최고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손절. 이제 얘 안 합니다. 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행사 가격 아까 문자 보내갖고 305짜리 이동한 것도 얘도 챙기세요. 그리고 얘를 다 사요. 이제는 0.95 데드 잡고요. 그리고 반대편 세상은 이제 풋은 277.5짜리 한번 보세요. 277.5짜리와 275짜리 두 가지만 봐봐요. 277.5짜리는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죠? 아침에 1.7이었어요. 지금 1.3입니다. 많이 빠졌죠? 근데 얘 안 사요. 얘보다 행사 가격 더 낮은 1.0단에 있는 얘를 사십시오. 275를. 얘는 데드 1.0 잡고. 그래서 콜 305짜리 0.95 데드와 풋 275짜리 1.00 데드 해갖고 얘는 1시에 누가 이기나 보겠고요. 선물은 이제 다시 때린 거는 아침에 저점 바로 안 갈 것 같아요. 아침에 저점 바로 안 갈 것 같고 291.5 공격하면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때려요. 292 데드 잡고. 그래서 오늘 올린 거를 장 마감 때까지 290을 다시 공격하는지, 아니면 오늘은 290 위에서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가 빼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시장 에너지 비교하는 데이터 갖고 시간 단위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데이터 9시에 제가 캡처 떠놓겠습니다 해갖고 캡처 떠놓은 겁니다. 9시 5분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때 하이닉스만 플러스였어요. 다 마이너스. 그리고 아침에 외국인이 현물 매수, 선물 매수 합니다.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멈추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빼려면 이게 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 수치 데이터 또 보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이 150억 매수했어요. 그런데 까꾸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 수치가 바뀌었겠죠. 먼저 시가상위 종목들 보세요. 먼저 시가상위 아까 SK 하이닉스만 하나 빨간 색깔이고 다른 것들은 다 파란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빨간 색깔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54,000원, SK 하이닉스 82,500원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이게 파란 색깔로 바뀌기 전에는 그냥 290 위에서 놀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투자 에너지 보세요. 투자 에너지.
아까 9시 5분 데이터하고 뭐가 크게 다릅니까? 외국인 현물은 들어오진 않아요. 800억. 근데 선물 매수가 4천억 들어옵니다. 4천억. 오늘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결제 늘리면서 올렸어요. 근데 오버나이트 안 할 겁니다. 그럼 청산하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산하면. 그리고 금융투자는 현물 892억. 뭐 얘도 현물을 그렇게 급격하게 때리진 않아요. 선물은 2,900억 매도. 요거를 캡처 떠놓고 한시가하고 비교해보죠. 한시가하고. 지금 요 사이즈, 시가 상위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곧 여러분들 파생시장 공부하는 겁니다. 시장에 에너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체크하셔서 대응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한시에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들 이거를 4,450억을 수량으로 바꿔봐요. 수량으로 바꾼 것도 캡처를 떠놓게 6,100개입니다. 6,100개 매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4,000개 매도예요. 이거의 총합이 이제 미결제 확정. 지금 현재 몇 개 늘어납니까? 미결제 확정. 현재가 보시면 3,800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결제 늘리면 올린다. 미결제 청산하면 빠진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깨파락 이후에 올려놓고 빠진다. 상단 282.5, 하단 289.5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는요. 아까 플러스였죠. 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아 플러스 만들면서 어저께 때린 거를 청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빠질 거 없고 또 크게 오를 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어디로 가요? 8월 7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유예한 거를 때리는지 이게 더 중요하죠. 실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데이터 올려드린 것 중에 오늘 아침에 링크 시켜놓은 데이터 다운받아 보세요. 오늘 한국경제 자료하고 어저께 자료들 홈페이지에 올려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갖고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북방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미 뭐 하셔갖고 증자 받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 증자는요 이미 여러분들 귀에 증자 발표를 놨어요. 이미 당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증자 발표가 나왔어요. 그걸 제가 증자 짱돌이라고 그러거든요. 증자했는데 이거 받아야 됩니까? 라는 결론은 이걸 이미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증자 발행 단가가 언제고, 납입일은 언제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은 언제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쫙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 하면서 누누이 아난티하고 한창 북방주는 하지 말라 했는데 이 한창이 아난티 한창 딱 보면 북방주입니다. 북방주의 대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딱 보면 금강산 관광 테마 나오고 뭐하고 하면 꼭 얘가 거론돼요. 근데 얘가 지금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 새롭게 청문회하고 통일부 장관께서 이제 특사로 북한 간다 하더라도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제가 자신있게 북한 핵실험까지 할 것 같다라고 한 게 중국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암만 노력해도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큰 핸들링에서 독자적으로 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북한 애들은.
그래서 금년은 심하면 다음 정부 때 대화할 거예요. 다음 정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나 안 하나 보면서 그 이후에 결정할 거라고요. 그런데 북방 정책은 민주당이 들어오면 더 험악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미 당하신 거니까 먼저 딱 뭐를 보냐면 증자 비율, 불입단가 1250원입니다. 1250원. 그럼 이건 안 깨요. 1250원은 안 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50원과 여기 가까이 오면 사도 좋아요. 증자 받겠습니다. 저도 한 1500원과 1200원 사이 오면 증자 받기 게임 할게요. 뭐 금액은 한 1억 기준이면 이런 종목은 한 1000만 원이 딱 맞을 것 같고 10%가. 그 다음에 일정표 보세요. 9월 14일하고 15일이에요. 그리고 신주 상장이 10월 7일이에요. 그럼 10월 7일까지는 저는 이거 빠집니다. 아니면 맥을 끊어놔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얘네들 리픽싱 할 거예요. 그리고 증자 비율도 뭐 20, 30%가 아니라 90% 주주 배정이에요. 제3자 유증도 아니에요. 주주 배정이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얘네들 전환 가격 조정하고 조정한 단가들이 2,300원이에요. 2,300~400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전략이 생각되냐면 10월 7일 신주 상장될 때까지는 2,500원 상단, 1,250원은 하단, 그리고 14일날 납입일이니까 이거를 증자 차익거래, 무상증자 차익거래 이런 게 있습니다. 차익거래. 그래갖고 이 차익거래 관계로 그 나온 물량만큼 때려요. 내가 한 주가 2주 되면 한 주를 때려버린다고요. 그리고 신주가 나올 때 그걸 메꾼다고요. 그때까지는 죽이면서 리피싱 시킬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계하는 설계자라면 이거 때립니다. 내가 이거를 대주주가 100만 주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0만 주 된다. 그럼 100만 주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리피싱 시켜요. 그리고 주가 물량을 키워요. 그러면 일반들 다 털어놔지겠죠. 그래놓고 저 납입일과 납입일 전후에서 살짝 올릴 수 있어요. 왜? 증자 주세요, 받으세요 하게끔. 그리고 나서 신주 상장될 때 또 한 번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그 전에 올라가려면 북한이 정상회담 하자고 오히려 까꾸로 기대 그런 게 나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떠들어도 안 돼요. 김정은이 떠들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자 김정은이 안 한다 하면 뭐 황이죠. 근데 지금 시스템은 북한은 결제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월 7일 이후에 질문 주십시오. 그리고 위치에 따라 증자받을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고요. 그 사이에는 그냥 흘러내리든지 뭐 힘을 잃든지 뭐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티움바이오는 이제 그 우리 트레이딩 감각으로 15,500원 깨면 일단 때리세요. 그냥 1,000원 뛰기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15,500원 깨지 않으면 17,000원과 18,000원에 일단 답하세요. 요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뭔가 좀 못 팔아먹은 것 같아서 뭔가 좀 으쌰하고 팔아먹을 기대했는데 에너지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데드는 15,500원. 그래서 두 가지 전략. 15,500원 깨면 다 던지든지 17,000원, 18,000원은 놔두든지. 요거는 5일 동안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문자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입니다. 제가 D&D로 착각해서 D&D 디스커버리 우선주 보낸다는 걸 D&D 우선주로 넣나 봐요.
방송에는 디스커버리 우선주 100% 팔라고 그랬고 문자는 또 이상 그거 오탑니다. SK D&D는 우리 시간여행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2,000원 32,000원 지지력 보이면서 다음 목표는 4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만원. 이제는 SK 디스커버리, 우리 이제 롯데지주 우선주,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SK 디스커버리, 전방, 이런 것들은 일단 다 판 거는 잠시 쉬세요. 그거를 이제 다음 타자는 뭐 KTIS든 CMG 제약이든 차바이텍이든 위더스 제약이든 이런 걸로 이동해 놓으세요. 다음 순환을 노려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제약주들의 키 맞추기. 여러분들 오늘 한국경제에 중저가 제약주의 키 맞추기를 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거는 저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좀 키워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데, 여러분들 제약주 키 맞추기라고 해갖고 지금 뭐 동성제약이든 뭐 보령제약이든 종근당 바이오든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 잣대에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이 잣대 어떤 잣대? 52주 최저가 대비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가? 최저가 대비요. 최저가 대비. 또 121선 대비는 몇 프로 올라와 있는가? 121선 대비요. 그리고 이미 52주 최고가를 뚫었는가? 뚫었는가? 이것도 또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자료들 여러분들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간 건 다 읽어보세요. 전에 여러분들 제가 기술적 분석 공부할 때 이 공부 자료 이거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스크 레벨 조절하는 방법. 리스크 레벨 122격이 100%면 레벨 4로 레벨 4는 엄청나게 높은 매매하지마 조건. 매매하지마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격이 20, 30%는 매매해도 되는 요 122격의 기준 레벨 1, 2, 3, 4가 어떻게 정해됐고 그 다음에 이 저점 기준으로 이게 이제 저점은 52주 최저가 기준으로 잡아보고 눌림목 기준으로도 잡아봐요. 요새 바이오에 6월 중순에 제가 눌림목 기준으로 잡아갖고 또 체크해드리잖아요. 3월달 23일 19일날 저점하고 6월달 저점하고 요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1, 2, 3인지 1, 2, 3, 4, 5인지 위에 옆에가 바닥에서 몇 프로짜리인지 200%인지 300%인지 500%인지 100% 안 되는지 30%짜리인지 위치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동성제약, 뭐 보령제약, 뭐 종근당 바이오 다 이 기준으로 한번 뿌려봐봐요.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한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제약주는 계속 순환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 때 가주는지 얘는 힘을 잃는지 위에서 꼬리 날리는지 이런 것들을 각도와 비율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봐봐요. 하나씩 보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성제약 이게 가는 에너지에 제가 데드라인을 정하라고 그랬죠. 갈 때 가줘야 된다고. 지금 이제 유바이로직스는 17,000원 18,000원 사이에 17,800원 사이에서는 각자 알아서 비율 매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데드라인은 얼마예요? 어저께는 아침까지는 14,500원이지만 자료 올려드렸죠. 이제는 데드라인을 상향해라. 15,500원으로. 이렇게 데드라인 상향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5,500원 깨지 않으면 이제 기본 수량을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2만원 돌파할 때까지. 데드라인 상향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런 데드라인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성 안 하고 데드라인 깨면 일단 다 판다. 예를 들어서 2만원 19,000원이에요. 데드라인 18,500원이에요. 18,500원 깨면 다 팔 겁니다. 2만원 안 가고 19,200원까지 갔다가 18,500원 깨면 일단 다 팔 거예요. 그리고 데드라인을 다시 돌파해요.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거 팔았을 때 30%만 다시 들어갑니다. 50%도 안 들어가요. 거기서는.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제약 보세요. 동성제약. 저 122선 얼마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동성제약. 이것도 중국 그 다음에 뭐 발모제 뭐 등등등등. 요새 강한 거는 코로나하고 엮어야 강해요. 중국 뭐 화장품이니 소비니 뭐 이런 거 갖고 아니면 다른 뭐 기생충약 뭐 이런 거 갖고는 약해요. 근데 이 종목 121선 동성제약 그래프를 보세요. 동성제약 120선 어디에요? 120선 얼마입니까?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이제 레벨 4 더블이 얼마야? 24,000원. 그럼 얘는 지금 어느 위치에요? 한 30%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16,000원 16,000 나누기 12,000 33% 이격이네요. 121선에서 30% 이격이에요. 근데 바닥에서는 어때요? 바닥에서는 6,000원에서 더블이 얼마예요? 12,000원. 얘는 바닥에서는 더블이 넘었어요. 그리고 1, 2, 3예요. 그럼 얘는 어디가 중요해요? 요 눌림목이 중요해요. 이제 3월 23일 3월달 저점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7월 13일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11,000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상승률 얼마예요? 50%라고요. 40~50%라고. 그럼 얘는 저는 대도 15,5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6,500원과 17,000원에서는 50% 팔아볼래요. 그리고 얘도 2만원 넘어가면 일단 한번 다 팔아볼래요. 왜? 주봉상으로는 얘가 2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 같거든요. 그리고 실적은 뒷받침되나 또 볼래요. 그 얘는 또 전환사채 있는지 구글링 해볼래요. 뭐 이렇게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얘는 코로나하고 엮인 게 아니라고요. 얘는 코로나하고 엮여? 뭐 엮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포트폴리오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각 종목마다 위치 파악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동성제약 저는 15,500원 그리고 오늘 50% 판다. 그리고 3다. 각도가 단기간에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령제약으로 바꿔봐요. 보령제약을 바꿔보세요. 보령제약. 다 중저가 제약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보세요. 얘는 저점이 어디예요? 9,000원입니다. 9,000원에서 얘도 18,000원 더블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 때 122선 이격이 얼마예요? 14,000원이에요. 14,000원. 그래서 이격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고점이 가까워요. 근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거래량이. 지금 강한 종목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 말고 경동제약 지금 치고 나가는 종목들의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치고 나가는 종목들 우리의 종목 유바이로직스든 경동제약이든 신신제약이든 122선 이격과 각도와 이게 치고나 오히려
거래량이 격감하면서 갭 상승하면 이건 최고의 종목이에요. 지금 경동제약이 그런 모양을 주고 있어요. 갭 상승해요. 신신제약.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날라가요. 그런데 신신제약 그래프도 같이 보세요. 신신제약 각도가 다르죠. 이거는 어저께 국제약품 공부하듯이 이러한 길게 전개된 에너지 각도 대단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형이에요. 따라가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얘는 14,500원께 무조건 저는 다 던집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위더스 제약이나 추가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더스 제약은 어디 가격 오면 대응하라고 그랬어요? 35,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질문하지 마세요. 35,000원과 45,000원 사이에서 이거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 첫 고점을 돌파할 때 반을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그 다음날 이럴 때 대응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령제약 갔다가 전 보령제약은 안 할래요. 보령제약은 이거는 보유하신 분은 그냥 데드라인만 정해드릴게요. 16,500원 16,500원 깨면 반 끊었다가 다시 본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보령제약 경동제약이나 신신제약이나 위더스제약이나 이런 거 뭔가 엮어서 펄을 엮어갖고 보령제약 해갖고 뭔가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만들 수 있는 재료 있어요? 저는 안 보여요. 아까 우리들 제약 안 하듯이 보령제약도 별로? 그 다음에 종건당 바이오도 눌러봐요. 종건당 바이오. 전 이것도 안 합니다. 아니 같은 중저가 옐로칩이 왜 하는 거 안 하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각도 주고 눌리면 오히려 얘가 조종폭이 32,000원이나 120원까지 크게 조종했다면 얘 해볼 만해요. 근데 조종도 굉장히 강하게 별로 안.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거 올려놓고 팔아먹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오히려 위데스 제약이라든지 CMG 제약이라든지 어저께 이제 명문 제약이라든지 이 명문 제약 보세요. 120선까지 죽인 종목들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갖고 뭐 구충약 뭔가 뭐 지카 바이러스 지금 일본 뇌염이 극성을 부린다고 그럽니다. 장마철에 당연히 일본 뇌염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뇌염하면 또 우리의 옛날 유니더스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싸운 다음은 유니언 머티리얼스 하듯이 아니 경남 바이오로직스가 됐나? 경남 바이오파마. 오히려 저는 경남 바이오파마 같은 거 이제 기다립니다. 이런 것도 으쌰파도 120에 딱 놓고. 그러니까 종건당 바이오, 보령제약, 우리들 제약하느니 CMG제약, 삼성제약, 위더스제약 이거 하겠습니다. 같은 제약주라도. 그리고 이미 급등한 거는 데드라인 정하고 따라가지 마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꺼리가 있어야 돼요. 동성제약은 중국 연결해서 뭔가 꼬실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옛날 현대바이오하고 동성제약은.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이 약한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는 간단히 해서 꾼들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땡기는 애들이 있냐 없냐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으로 체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근당, 이제 그 종근당, 연다 종근당, 이 종근당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1, 2, 3로 올려놓고요. 크게 안 빠지고 21선에서 지지한 다음에 다시 땡겨 직전 고점 온 것들은 저는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그 싸게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털지도 않았고. 오히려 120선까지 죽은 게 낫습니다. 오히려 기간 조정한 게 낫고 눌림목이 낫고 그 다음 파동이 더 셉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의 우선주 이런 것도 저는 녹십자보다 못하다고 봐요. 전 유한양에 갖고 있느니 차바이텍이나 CM제약이나 녹십자 갖고 있는데 녹십자는 이미 위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유한양행도 보시면 121선 위치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어요. 가격 메리트도. 그런데 저는 매매 대상에서 별로 권하지를 않아요. 유한양행 제가 떠드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차바이텍, CM제약, 유바이오로직스, 다른 중저가 제약주에서 국제약품이니 고려제약이니 이런 것들은 다음 순환입니다 하고 떠들었지만 이거 엄청나게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유한양행 구주가 그러니까 유한양행 우선주도 보면 우선주 게임에서 딱 보시면 여러분들 우선주 게임은 각도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유한양의 우선주는 전 이건 매도하겠습니다. 7만 아니면 75,000원 대드 잡아드릴게요. 저 직전 고점 바로 뚫지 못하고 올려놓고 죽이고 마치 그 8만원 단 오면 롯데칠성 우선주 팔고 밑에 단 6만원대 초입 보면 다시 사고 요런 감각으로 얘는 상단 하단 의미 있는 지지선 의미 있는 저항선 그려놓고 박스 매매만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게 뒤집어 놓고 보면 꿈들이 없어요. 들은 얘기가 없어요. 제가 추적해도 흔적이 안 나와요. 삼성제약은 제가 선을 딱 전에 한번 그어드렸을 텐데요. 영진약품이니 삼성제약이 이게 꾼들의 종목입니다. 제가 꾼들의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 투기꾼들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해먹으려고. 근데 얘는 제가 전에 6,000원 정해드렸죠. 그러니까 6,000원 돌파하면 매도 맞습니다. 근데 6,000원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순환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0원이 간다는 얘기는 무조건 상한가 게임 한번 나와야 돼요. 저 과거에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한번 터져야 되고요. 그럼 얘는 오늘 상한가가 얼마입니까? 얘가 6,000원 넘으려면 오늘 얘는 상한가 보내야 돼요. 상한가가 5,360원이네요. 그래서 삼성제약은 오늘 좀 발동 거는 것 같네요. 그냥 가만 계세요. 얘는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런 바이오나 제약주를 어떻게 해드려요? 상한가 때 때려드려요. 바이오주들은 상한가 때 때리는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감각으로 전략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잡주예요. 유한양행하고 비교하면 회사 사이즈나 모든 거나 펀더멘탈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계사들이 현장 바닥 모르는 이론가들이 머리가 찡한 거예요. 아니 원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왜 안 가? 건드려 주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닥 선수들이 왜 안 건져? 그거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건드리죠. 여러분들 이게 갖다 해서 투기꾼의 생리는 그 회사가 나빠갖고 지가 들어가서 권력을 행사해서 대주주 엎어버리고 지가 뭐 해서 엑스트 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하는 애들이 붙지, 우량회사 내가 투자해갖고 사주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기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원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금하고 은 가격 지속적으로 오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진약품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 들어가는데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 들어갔네. 영진약품. 그동안 이제 영진약품 이제 할 때 됐습니다 한 게 이제 돌아가면서 보세요. 얘가 유한양 갖고 있는 것보다 얘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어떤 거는 10% 20%도 못 가는데 얘는 상한가. 그러니까 구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은 여러분들이 각도와 수급과 이 바닥의 생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뭐 바이오주를 회계사 기준으로 재무 분석해갖고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임상 삼상에 오히려 대주주하고 엮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금음은 언제까지 오를까? 미국 시장 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근데 금도 이제 2,000불, 1,900불, 2,000불 잘하면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욕심 안 낼래요. 뭐 지금 그러니까 8월 7일까지 미중 간에 그 리스크가 더 확대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을 더 가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왜 북방주 하지 말라 그냥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글로벌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환율이라든지 미중 간의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라든지 여러분들 이게 뭐 같습니까? 인도 태평양 함대가 있죠. 여러분들 인도 태평양 일본, 인도, 미국 우리나라 보고 자꾸 오라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끼지 않습니다. 왜? 중국하고 북한 때문에요.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전략이거든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옆에 그림 보면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그 중국의 굴기, 부동항. 그러니까 육지로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기 파키스탄 보세요. 파키스탄 부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또 미얀마 뭐 등등 여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간다고 하죠. 북한, 원사랑 등등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여기까지 철도 연결하고 이 국가에다가 지원해주고 하면서 해양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 이걸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굴기 권력의 전세계 지배하는 군사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인도 태평양 함대고 그 다음에 일본이 주축이 돼서 안보 다이아몬드로 해갖고 인도, 일본, 호주, 미국 이게 이제 경제까지도 합쳐졌어요. 이제 G7 해갖고 반회의 전선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미국이 우리나라 그 LG U 플러스에다 대놓고 야 파이 쓰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파이 쓰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강도 높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 경제적. 그래서 우리 정부 보고
G7에 참여해. 아직까지 결정 안 했잖아요. 이거 하반기로 갈수록 문제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방산주 좀 하지 마. 우리 정부는 자꾸 북한에다가 녹화하겠지만 걔네들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이 8월 7일을 D-Day 잡아드렸잖아요. 8월 7일. 미중 관세 연장 안 해요. 그럼 이때 금이 더 튀겠죠. 근데 이 튈 때 2,000불 돌파해요. 매도하세요. 재료 노출이라는 감각으로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단어들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방산주나 사놓고 묻어둬라. 그래서 이런 것들 보세요. LGU 플러스 주가 보세요. 6월 15일이 삼성전자 5만원 깨고 종합주가지수 2,000 깨려고 하던 때입니다. 2030. 얘는 그거보다 낮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종목장에. 그리고 상해 증시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판 봐야 되기 때문에 C파동 A, B 다음에 C는 8월 달에 보자 그런 거예요. 8월 중순 이후에. 그래서 C가 어디까지 갈지 이 중간에 갈등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 더 가겠죠. 근데 이제 탄력성은 둔화될 것 같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부러지나 볼 거예요. 나스닥이 부러질 때 우리 환율이 치고 나가나. 지금 환율이 이제 3바닥이에요. 6월 11일, 7월 7일 1180원 안 깨요. 근데 1120원, 1220원도 안 돌파해요. 이 돌파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나스닥이 부러져야 될 거예요. 나스닥. 그래서 나스닥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나스닥 그림 어딨냐? 어디다가 올려놨나?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나스닥이 만을 깼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을 다 안 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을 깨는 크래시가 나오면. 그럼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후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9월 15일까지 좀 굵은 파란 색깔이냐 하늘색 파란 색깔이냐 이 둘 중에 어디까지 흔들지 구경할 겁니다. 그때 이제 중심이 애플. 그러니까 제가 23일날 테슬라 주가 호재 아닙니까? 근데 재료 노출로 시장은 반응하잖아요. 시장한테 물어라. 이 그래프 보세요. 테슬라, 애플. 제가 빨간 선까지 부러지나 볼 거예요. 빨간 선 거놓은 거. 여기 그 200일 이평선이 아니고요. 화살표 한 거예요. 테슬라는 1000에서 한 1200불. 그 다음에 애플은 350불에서 330불.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까지 조정하더라도요. 기술적 조정이라고 그러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안 떠들어요. 그때까지는 금은 계속 끼어껴 오르는데 이제는 상승 속도의 탄력성이 그러니까 유가 40불에서 치고 못 나가듯이 금은 2000불이 좀 한계일 겁니다. 뭐 말로는 3000, 5000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가는 부분 남드세 하시고 오히려 개별 종목에서 아예 여러분들 지금 금에서 더블 먹을 자신 없잖아요. 근데 지금 CMG제약, KTIS, 저 유바이로직스 같이 또 더블 먹을 수 있거든요. 글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바이오로직스 쪼찡 종목이야. 경남바이오로직스는 쪼찡 아닙니다. 큐렉소가 저기 CMG제약, 그 다음에 코렌텍이 쪼찡이지 큐렉소는 테마예요.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컴퍼니 큐렉소는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쪼찡 종목 아니에요. 꾼들 종목 아니에요. 코렌텍 우리가 현대차 그룹 관련된 것들이요. 그 다음에 CMG제약
KTIS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쪼찡 종목인데 이제 너무 급등해갖고 이제 마무리 조절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실전에서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우선주는 롯데지주 우선주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근지 훈련하시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 바이오주들 보시려면 잘 말씀하셨습니다. 종이장사 종목들 땡겨요. 투기꾼들이 전환사채에서 이렇게 땡겨놓고 팔아먹고 빠져나가려. 거기에 최고 종목이 뭐였어요? 신라젠이었잖아요. 종이 4,500원짜리 10몇만 원 만들어 놓고 이 바닥에 그걸 핸들링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중심한 애들은 다 태국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한 1, 2년 놀다 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이용하셔서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목이 익숙해야 됩니다. 지금 경보제약도 보시면 이것도 데드 잡으세요. 이것도 1, 2, 3잖아요. 저라면 오늘 좀 팔겠습니다. 경보제약은. 각도라든지 1, 2, 3 가격이라든지 이거는 12,500원 데드 잡으세요. 상투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종목 갖고 크게 그러니까 땡길 때 따라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경보제약이 여러분들 13,000원, 15,000원대 옛날에 저 5,000원, 6,000원, 7,000원도 받는데 따라가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잘 못 따라가요.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 그리고 경남 바이오파마는 여러분들 이게 대체육 그 다음에 또 지카 바이러스 일본 내염 얘가 또 옛날 유니더스 콘돔 중국 연골고리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경보제약 팔아갖고요 저는 경남 바이오파마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보제약이 추가 먹는 것보다 얘가 더 먹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경남 바이오파마. 얘는 8,000원과 9,000원을 딱 공간을 열어놓겠습니다. 이거 치고 나갈 때 거리랑 얼마 붙나 보겠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게릴라 전투만 하자고요. 지수 접근하지 마시고.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1시에 다시 종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1시에 뵙죠.